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중에서 판결문이나 이제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여기서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이제 공정증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판결문이나 이제 공정증서 채권 중에 이제 상당히 좀 시효가 이렇게 오래 지난 채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 보통 이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보통 이제 10년입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 또는 공정증서를 이제 해서 변제기일이 지난 이후로부터 이제 10년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데, 그 채권이 이제 판결을 받고 나서 또는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변제기일이 이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채권이 회수가 되지를 않고 이제 경우에 미수금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시간이 상당히 좀 흘러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이제 거의 임박해 있는 채권인 경우입니다. 소멸시효가 이제 한 2, 3년, 불과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경우, 이런 채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회수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판결문만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공정증서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결을 받고 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채무자가 그 당시에 변제 자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공정증서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채권 출심 행위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는 채무자가 이제 변제 자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권 만족을 얻지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최소 5, 6년 이상 상당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채무자도 나이가 아주 많이 있는 채무자가 아닌 이상 경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당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정증서를 쓰고 나서 그 당시에는 변제 자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세월이 5, 6년, 7, 8년 이상 지난 이후에는 채무자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해서 그 변제 자력이 상당히 복구가 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변제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법정 이자가 원금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큰 돈으로 이렇게 이제 채권 출심을 또 진행을 해서 원금보다 많은 회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법정 이자가 지금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정 이자가 얼마 전부터 15%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법정 이자가 한 20% 정도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정 이자가 20%만 정해진다라고만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7, 8년만 지난다 그러면은 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만 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회복이 된 이런 상태라 그러면은 채무자도 자기가 판결을 갖고 판결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뭐 채무를 변제를 못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또 경제 활동을 해서 사업을 다시 재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변제 자력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장롱 속에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장롱 속에 있는 채권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럴 경우를 그래서 그 채권자들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제 채권을 그 당시에는 이제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가 회수가 이제 안 된 그런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다가 뭐 지금 해도 뭐 되겠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심 행위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채무자가 어느 정도 변동이 좀 있었는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채무자의 신용이라든가 뭐 재산 유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변동이 생겼는지를 조사를 적극적으로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그 조사를 해보고 또 뭐 금융거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뭐 은행을 어디를 쓰고 있는지, 신용카드는 또 발급이 돼 있는지, 또는 뭐 대출이 뭐 발생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신용 불량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신용 회복이 되어져 있는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유무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셔서 그 채권을 이제 회수를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뭐 채권 추심행위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금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자는 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원금이 뭐 2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는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 이자가 상당히 불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정 이자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이제 합의를 봐서 보통은 이제 채권을 변제하는 거를 이제 그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실무상에서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던 채권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게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는 채권자시라 그러면은 그 소멸시효가 완전히 완성이 되기 전에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그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꺼내셔 가지고 채무자의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추심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의외로 잘만 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자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